안녕하십니까. 이번 용접학회에서 FDS 공정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결부 품질 개선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동의대학교 석사과정 강태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환경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자동차 연비 향상을 위해 차체 및 부품의 경량화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차체 및 부품 경량화 방안으로는 기존 일반 스틸 소재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알루미늄, CFLP, 초고장 강판 등 멀티머티리얼 소재를 사용하여 경량화를 진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멀티머티리얼 소재, 예를 들어 스틸 알루미늄 이중조합에서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접합 방법인 용융 용접을 했을 경우 각 소재 간의 용융 온도, 열 전도도, 벌크 저항 등의 차이로 인해 균일한 크기의 너겟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며 금속 간 화합물층이 생성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접합 기술의 중요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이중 소재 간의 접합 기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계기적 체결이 있으며 계기적 체결의 종류에는 볼트너트 체결, 블라인드 리벳, SPR, FTS 등이 있습니다. 볼트너트 결합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체결 방법이며 홀 가공이 선행되어야 하고 자동화에 어려움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SPR 같은 경우 홀 가공이 필요 없고 공정 시간이 짧으며 불필요한 부산물이 생기지 않지만 상하부 홀더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FDS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판재를 패스너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기계적 체결을 할 수 있는 공정이며 공정이 매우 단순하고 접합부 성능이 균일하며 접합 가능한 소재의 제약이 작습니다. 또한 SPR 공정과 달리 패단면에서 접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체결 품질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보이시는 동영상은 FDS 체결 공정에 대한 동영상이며 FDS 체결 공정은 크게 6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프리포지셔닝 단계는 FDS 장비 홀더가 체결할 지점에 자리를 잡는 단계이며 인게이지먼트 단계는 홀더에서 패스너가 나와 체결할 부위의 자리를 잡는 단계입니다. 페네트레이션 단계는 패스너가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체결할 시험편에 패스너가 침투하는 단계이며 트레드 포밍 단계는 침투가 된 패스너가 체결할 시험편에 나사선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파이널 타이트닝 단계는 나사선 형성이 다 되고 패스너가 시험편을 조여주는 단계이며 리턴 스트로크 단계는 체결이 다 된 후 홀더가 다시 온위치되는 단계입니다. FDS 체결의 경우 각 장비마다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각 6가지의 각 공정 단계에서 출력되는 공정 변수별 모니터링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공정 변수별 모니터링 데이터를 프로세스 커브라고 합니다. 현재 FDS에 대해서 연구가 된 내용으로는 FDS 공정 변수들 중 로테이션 스피드와 다운포스가 체결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테이션 스피드 및 다운포스에 따라서 판재의 변형 정도와 갭의 정도, 그리고 부싱 프랙처의 발생 여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또한 로테이션 스피드와 다운포스에 따라서 양호 체결 여부 및 공정 변수에 따른 부싱 프랙처, 칩 포메이션 및 로컬 시 디포메이션 등의 결함 생성 원인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체결 품질을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스틸 알루미늄 이중조합의 FDS 체결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며 공정 변수에 따라 각 공정 단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FDS 체결 시 출력되는 모니터링 데이터인 프로세스 커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틸 알루미늄 이중조합으로 FDS 체결 시 공정 변수에 따라 모니터링 데이터인 프로세스 커브를 통해 FDS 공정의 각 단계에 미치는 영향 및 체결 품질 중 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 공정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재는 상부 판재 두께 1.0mm에 590메가파스칼급 듀얼 페이지 스틸을 사용하였으며 GA 도금된 강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부 판재에는 알루미늄 505의 소재로 두께 2.0mm의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데프락사의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패스너의 경우 현재 국내 자동차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조트사의 M4 패스너를 사용하였습니다. 체결 시험편의 경우 KS 규격에 따라 아래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이시는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렸던 FDS 체결 시 출력되는 모니터링 데이터인 프로세스 커브입니다. 프로세스 커브를 확인하였을 때 공정 변수별로 나누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각 공정 변수마다 프로세스 커브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 변수가 체결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출력되는 모니터링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공정 변수가 각 공정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 조건 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실험에서 진행한 체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FDS 6가지 공정 단계 중 Penetration, Thread Forming, Final Tightening 단계에서 공정 변수들을 변화하였으며 공정 변수는 각 단계에서 입력할 수 있는 입력 변수가 있고 또한 모니터링 값으로 출력되어져 나오는 출력 변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입력할 수 있는 입력 변수의 경우에 대해서만 표에 표시를 하였으며 그 외에 출력되는 변수들은 값을 정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체결 조건은 총 1번부터 5번까지 조건이 있으며 1번, 2번, 3번의 경우는 다운폴스의 변화를 1번, 4번의 경우에는 필드레트의 변화를 5번 조건에는 파이널 토크의 변화를 주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모든 공정 단계에서 로테이션 스피드는 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페네트레이션 단계에서 트레이드 포밍 단계로 진행할 때 로테이션 스피드를 낮추는 이유는 빠른 로테이션 스피드를 가하면 트레드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낮춰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로테이션 스피드를 고정시킨 이유는 보시다시피 스틸의 가용 체결 구간과 알루미늄 소재의 가용 체결 구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틸과 알루미늄 이종 조합의 FDS 체결을 진행할 때 이렇게 사이에 겹쳐져 있는 부분에서 체결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로테이션 스피드를 고정 변수로 두고 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각 공정 조건으로 체결을 진행하였으며 단면 사진 분석을 통해 갭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1번 조건을 확인하였을 때 1번 조건의 경우에는 패스너가 용융되면서 체결에 실패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조건들의 경우에는 체결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결이 된 모든 조건은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맥시멈 갭에 대한 측정과 패스너 헤드 주변의 갭에 대해서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다운폴스가 큰 조건일수록 갭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결이 되지 않았었던 1번 조건과 4번 조건을 비교를 하였을 때 피드레이트의 차이만 있으나 4번 조건은 체결이 성공하였으며 갭 역시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조건의 경우 파이널 토크가 높은 조건이었는데 가장 갭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FDS 체결 시 출력되는 모니터링 데이터인 프로세스 커브를 분석하여 공정 변수가 각 공정 단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FDS 공정 단계 중 패스너가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체결할 시험편에 패스너가 침투하는 단계인 페네트레이션 단계에서의 프로세스 커브 변화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페네트레이션 단계에서 토크 값의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페네트레이션 단계에서의 토크는 입력 변수가 아닌 출력 변수이며 페네트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토크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떤 특정 임계 토크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정 변수에 따라 토크의 기울기 차이를 보였으며 임계 토크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패스너가 손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페네트레이션 단계에서 다운폴스와 피드레이트에 대한 프로세스 커브입니다. 먼저 다운폴스에 대한 프로세스 커브를 확인했을 때 페네트레이션 단계의 초기와 끝에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페네트레이션 단계에서 초기에는 판재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다운폴스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이후 페네트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온도가 충분히 상승하게 되어 다음 폴스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상부 판재의 페네트레이션이 완료된 후 하부 판재와 패스너가 만났을 때 소재와 패스너 사이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다시 다음 폴스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체결 조건 중 1번, 2번, 3번 조건을 비교하였을 때 다음 폴스가 큰 조건일수록 페네트레이션 단계의 공정 소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체결 조건 1번, 4번을 비교하였을 때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필드 레이트만 크게 했을 경우에도 공정 소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각 체결 조건별 페네트레이션 단계에서 소요된 공정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운 폴스가 큰 조건일수록 그리고 피드 레이트가 클수록 공정 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번 조건의 경우에는 패스너가 용융이 되어 체결이 되지 않았지만 4번 조건의 경우에는 패스너가 용융되지 않고 체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갭 또한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앞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체결 조건별로 패스너로부터 0.5mm씩 브리커스 경도를 측정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도의 분포는 공정 소요 시간이 긴 조건일수록 패스너가 침투하면서 이별이 커 소재의 변형이 쉬워지기 때문에 더 넓은 영역까지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정 소요 시간이 긴 조건일수록 패스너가 침투할 때 소재의 변형이 적기 때문에 갭이 적게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페네트레이션이 완료되고 침투된 패스너가 체결할 시험편의 나사선을 만드는 단계인 thread forming 단계에서의 프로세스 커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다운 폴스와 토크의 경우 초기에 큰 편차가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패스너가 시험편에 나사선을 형성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며 그 후 다운포스와 토크의 값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영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앞선 단계에서 드레드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운포스와 토크의 값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각 체결 조건별 드레드 포밍 단계에서 소요된 공정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를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앞선 페네트레이션 단계와는 반대로 페네트레이션 단계에서 공정 소요 시간이 짧은 조건일수록 드레드 포밍 단계에서 더 긴 공정 소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페네트레이션 단계에서 충분한 열을 받지 못한 조건일수록 소재 변형이 어려워 나사선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나사선 형성이 완료되고 패스너와 시험편을 조여주는 단계인 파이널 타이트닝 단계에서의 프로세스 커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파이널 타이트닝 단계의 경우 다운 폴스에서는 큰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 단계에서의 토크 값은 입력 변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입력한 값까지 토크가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토크 값일수록 긴 공정 소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으며 5번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에서는 앞선 페네트레이션 단계에서 이별이 큰 조건일수록 공정 소요 시간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소재의 변형이 잘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며 파이널 토크가 큰 조건이거나 이별이 커 소재의 변형이 쉬운 조건일수록 시험편을 더 조여주기 때문에 갭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요약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스틸 알루미늄 이중조합에서 FDS 체결 시 모니터링 데이터인 프로세스 커브를 분석하여 공정 변수가 공정 단계에 미친 영향과 체결 품질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페네트레이션 단계 같은 경우 다운 폴스, 피드 레이트에 따라 페네트레이션 단계의 공정 소요 시간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운 폴스, 피드 레이트가 증가할수록 페네트레이션 단계의 공정 소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토크 같은 경우 임기 토크 값을 만족해야 페네트레이션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임계 토크 값에 도달할 때 공정 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경우 이별이 커져 패스너가 용융되어 체결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트레드 포밍 단계의 경우 앞선 페네트레이션 단계에서 공정 소요 시간이 짧을수록 트레드 포밍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페네트레이션 단계에서 열 에너지의 발생이 적어 소재 변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이널 타이트닝 단계의 경우 높은 파이널 토크 밸류일수록 공정 소요 시간이 크게 나타나고 동일한 파이널 토크의 경우 페네트레이션 단계에서 이별이 많은 조건일수록 파이널 타이트닝 단계의 소요 시간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널 토크 밸류가 큰 조건이거나 이별이 커 소재의 변형이 쉬운 조건일수록 시험평가, 패스너를 줘야 갭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공정 변수가 체결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다운 펄스가 클수록 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페네트레이션 단계에서 충분한 열을 받지 못해 소재의 변형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처짐 현상이 크게 나타나 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소재의 변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운폴스와 피드레이트를 조절하여 이별을 크게 하는 경우에는 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페네트레이션 단계에서 공정 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될 경우 이별이 너무 많이 발생해 패스너가 용융되어 체결 불량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파이널 토크 밸류의 경우 입력값이 클수록 파이널 타이트닝 단계에서 긴 시간 동안 높은 토크 값으로 조여지면서 갭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